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체제전쟁, 대한민국 대 종북수령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대 리짜이밍. 리짜이밍은 이재명을 가리킵니다. 그 이재명의 말과 행동, 이걸 좀 추적해 봤더니 이 사람은 한국인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중공인 리짜이밍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 리짜이밍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의 전쟁이 선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재명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가지고 싱하이밍을 만나서 회담을 했다기보다는 회담한 게 아니죠. 의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싱하이밍이 한국인 전체를 향해서 말을 하도록 원고지까지 다 작성해 놨잖아요. 그죠? 그 원고지 보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마이크를 갖다 댄 겁니다. 누가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재명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죠. 그러면 이쪽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들이대가지고 싱하이밍이 말할 수 있도록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걸 오마이TV에서 전국 생중계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한국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고작 중국 대사, 주한국 중국 대사의 마이크 역할을 했다. 이게 이재명의 정체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두 손으로 싱하이밍의 손을 부여잡고 굽슬대는 장면, 이런 장면, 이재명이 이런 모습을 보인 장면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이재명이 저럴 때도 있구나. 과연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하이밍이 원고지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한국을 좋게 하는 얘기냐, 한국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얘기냐, 또는 한중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거 아니죠. 한국 정부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 말을 하죠. 그 옆에서 마이크 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을 잘못 뽑아놨어요. 이재명 불러놓고 일장 훈시한 싱하이밍 대사가 아닙니다. 이재명한테는 일장 훈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은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장 훈시를 해요. 전 국민, 남조선 인민 전체한테 일장 훈시를 한 겁니다. 이 영국 언론들이 이거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싱하이밍이 뭘 했냐? 이 오마이뉴스 TV입니다. 오마이TV. 15분 언제 이재명하고 회담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언제 다 아시겠죠, 그죠? 면담한 것도 아니고 회담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마이크 들고 쫓아가가지고 싱하이밍이 말씀하시도록 마이크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발언을 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오마이뉴스가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미국, 일본을 싸잡아가지고 전방위 비판을 했다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싱하이밍이 대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엄청난 총알을 퍼붓는데 그 장면에서 이재명이가 그 총알을 퍼붓는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정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1세기 위안스카이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재명이는 리짜이밍은 백댄서다. 싱하이밍이 그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 뒤에서 춤추는 사람이다. 근데요, 내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못해요.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마이TV도 참 대단하죠. 이재명 당대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났습니다. 내 같으면 창피해서 이런 타이틀을 달지를 못하겠어요. 참 한국의 진보라는 세력들요, 수치심이 없어요. 자존심도 없고. 이 인간들은 오직 중국 그 다음에 이 월간 사상 이러면 무조건 껍벅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뭐 완전히 몸이 배었어요. 그래서 싱하이밍이 이제 이 원고를 읽죠. 이런데 보세요. 두 손을 탁 모아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공손한 모습 본 적 있어요? 어? 정부를 공격할 때 얼마나 표독해요. 근데 일개 중국 대사, 국장급 중국 외교부 국장급 앞에서는 이렇게 공손해요. 이 댓글들이 재밌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더민당은 윤석열 정권 보고 독재 정권이라고 욕하는데 진짜 독재 정권인 북한, 중국, 러시아는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딱 핵심을 찝었죠. 중화인민공화국 연번 조선족 자치주 출신이자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짜이밍님 응원합니다. 아주 뭐 적확하게 찝었어요. 이재명은 중화의 충신이로다. 맞아요. 자, 근데 또 여기 얼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이 응원합니다. 싱하이밍 총독과 리짜이밍 성장의 대담 잘 보았습니다. 내일이 6.25네요. 공산군과 싸운 우리 국군용사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공감합니다. 이 말에. 개딸들아, 이게 칭찬할 일들이냐. 개딸들이 또 엄청난 이재명 이 찬양을 했거든요. 중국 찬양, 이재명 찬양.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진짜 부끄럽지 않냐. 한낱 대사가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게 당연하냐. 근데 개딸이 또 하나 써놔놨죠. 여기에 찬성한 사람이 302명이나 돼요. 중국도 알아본다. 이재명 당대표님 힘내세요. 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데 30%가 자국을 대변하는 정상적 외교 발언이다. 나 한국인의 30%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놀랍고 끔찍해요. 한국의 내정 간섭이고 협박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응. 중국 정부의 입장이므로 경청하고 오면 된다. 38%입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한국의 좌파들이 얼마나 골 때리는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아니면 갔더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박차고 나오든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든지 최소한도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 자격이 있지. 공갈 협박을 한 치는데 미국에 배팅한 건 그건 한국이 잘못 선택한 거야. 우리를 선택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국의 대사가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미국 대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소리 안 해요. 나 한국인들이 정말 실망스러워요. 한 30%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도대체 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할까?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대표가 싱하이밍이 남조선 인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연설을 하도록 마이크 노릇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다. 근데 싱하이밍이 하는 짓이 뭐냐? 한국, 미국, 일본을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잘했다는 듯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미국 대사는 접견을 하고 중국 대사는요. 대사관으로 찾아가서 예방을 해요. 머리를 굽실거려 가면서. 그래서 이 이재명의 행동은요. 그냥 한국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리재명이 아니라 리짜이밍이 한 행동이에요. 중국을 상국, 종족으로 예유할 뿐만 아니라 모국에서 우리를 찾아온 높은 분으로 접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동 양식이 그래 나오잖아요. 말도 그렇고. 오마이뉴스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을 했대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앞에 가서는 싱하이밍이 한국이 공격하도록 그냥 마이크 들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대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됐냐? 전술은 재배치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책임한 짓이다고 막 열변을 토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미국 대사한테는 no 이러고 있고 중국 대사한테는 쉐쉐 하고 있는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자, 이걸 이제 싱하이밍의 한국 공격 협박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마이크가 되고 오마이TV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 말씀, 대사니까 공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원고에 딱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을 남조선 전역에 생중계했다. 오마이TV가 대한민국 TV입니까? 중공TV입니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제1당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의 간부입니까? 이걸 판가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을 보면은. 난 도저히 이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일본 얘기라면은 계급품을 무는 족속들이 북한은 주체의 나라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주체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의 가치는요, 뒤집어져 있어요. 중국의 칼로 조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자기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온갖 계급품을 물면서 독재자라고 공격하고, 진짜 세계의 독재자, 70년 독재국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걸 비판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도 없죠. 오히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공격할 때 쉐쉐 하면서 마이크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 장면이, 그리고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국인의 반이 된다는 게 나는 그냥 슬퍼요. 참담해요. 이재명의 소중화주의, 중국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러면서 사중자멸, 중국은 받들, 요 사자는 4대 글자, 그죠? 사자입니다. 받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받들고 스스로는 멸시하고, 자기는 멸시하고, 우리나라는 멸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은 이 원하는 반미 반이라는 앞장서고, 이게 이재명의 소중화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드 배치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재명이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국영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CCTV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 철회할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국내에서 있잖아요. 그죠? 의논해야 되고, 국내에서 어떤 결정을 자기가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 중국 사람인가요? 이재명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리 짜이밍이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그자 이재명은 리 짜이밍은요 왜 중국을 자극해서 경제를 망치나 그래요. 이 말이 그죠 교묘해요. 우리의 국가 안보에 사드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왜 중국을 자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냐 그거예요. 중국이 노력하면 전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리 짜이밍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또 반일 반미에는 막 광기를 드러내요. 이 반일 광기가요 이 바로 이 독재자의 액션입니다. 이재명이 2021년에 그 3.1절쯤에 친일 작곡가가 만든 경제도 노래를 느닷없이 어느 날 폐지해. 그리고 친일 인사 257명 경기도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뭐 어떻게 한다느니 뭐 이렇게 그 또 반일 어떤 선동을 해요. 이거요. 경기도의 노래를 지 노래입니까? 경기도의 노래가. 그걸 어떻게 그죠? 3.1절 날 부르려고 되어 있는 걸 부르지 마! 이거 독재자의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김정의 같은 행동이에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이재명이, 리 짜이밍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의 노래, 경기도가 작곡가가 이흥열이 친일 논란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노래 재창을 보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 만든다. 이런 이재명식이라면 애국가도 당장 없애야 됩니다. 안익태의 친일 행동, 그 다음 친나치적인 행보, 이런 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애국가 없애야지. 그 다음에 안익태는 한국인도 아니에요.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스페인의 그 귀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지은 애국가를 불러야 돼 우리가. 이재명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그 합리적인 사후가 결여된 어떤 선전선동 즉흥적인 행동 이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반미 반일 종북 사중 중국 섬기는 거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미국 상원의원하고 2021년 11월 12일 날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건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한일 우호를 따지게 와가지고 그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제국주의 시대는 제국의 침략, 그 다음에 그 나눠먹기, 이런 거는 당시의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1904년인가 5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120년 후에 120년 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타당한 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뿌리 깊은 반미의식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요. 싱하이밍 만나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미국과 유럽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중국과 경제협력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 왜 중국 편을 이렇게 들까?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꼬투리만 있으면 공격을 해대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한국 대통령직을 도청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잽싸게 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잖아요. 이 동맹국 간의 일인데.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과 한국의 우호적 관계가 눈꼴 실어버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일본에 퍼줬다는데 뭘 퍼줬다는 거예요. 퍼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 뭘 접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체제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 입장일까? 북한 입장이고 중국 입장입니다. 어떻게든지 한국을 미일, 한미일 협력체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게 중국이고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잡아먹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5년 안 걸립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힘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요. 뭐 끊어지지 않더라도 좀 흐물흐물해지면은 좀 느슨해지면은 중국의 영향력, 그 다음 북한의 영향력이 압도적이 됩니다. 한국은요. 자유를 지킬 능력이 아직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입장을 그대로 한국 정치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뭐 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들 또 어떻게든지 이간질 시키려고 역사개혁, 오염수 피해 이런 거 다 패싱 당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따돌렸다. 저놈들 나쁜 놈이다. 이런 프레임을 끝없이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 이재명일까? 리짜이밍일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구상을 제시했다는데 동북아 평화공동체인데 이거요. 순엉터리입니다. 아니 한일 간의 협력도 제대로 얘기 안 한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늘 일본을 적으로 몰아가지고 반일운동을 하죠.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공동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일본 빼자는 얘기입니다. 일본하고 손 끊자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요. 일본하고 손 끊자. 그래가지고 미국하고도 손 끊자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누구하고 협력하자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손 잡자 이 얘기입니다.
요즘 선거 때가 돼가지고 이재명이 또 사고를 하나 쳤죠. 근데요, 이건 사고가 아니고 이재명의 그 찐 이재명, 찐 그 리짜이밍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이재명이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이 말을 하면서 막 이 말 자체에 얼마나 막 흡족해하고 빠져 있는지 표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보고 하는 얘기죠.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이 집적거리다고 말한다는 거는 그죠? 그 대단히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그 행위자를 얕잡아보고 얕잡아보는 표현이죠. 나무라고 얕잡아보고 그냥 쉐쉐 고맙습니다 하고 대만이도 쉐쉐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래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중국이 발칵 뒤집어서서요. 이재명은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래요. 중국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쉐쉐 이래야 된다는 얘기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한국 요즘 좀 컸다고 말이죠. 중국한테 대들던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는데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탁 태어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지러지죠. 그래서 이런 이재명의 발언이 어떤 의미냐. 중국 타이완 관계는 중국 국내 문제다. 양안 관계라는 말 자체가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순수 중국 국내 문제를 공연히 집적거려가지고 한중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다. 윤석열이 발언은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한국은 중국 국내 문제인 양안 관계, 중국 타이완 관계에 대해서 끼어들면 안 된다. 오직 중국이 한 대로 쉐쉐만 해야 된다. 자, 왜 이재명이 윤석열을 중국을 집적거린다며 노골적으로 어떤 비하하고 공격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은요. 이때까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건요. 우리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요. 약소국이란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질서에 대해서 입을 뗄 처지도 아니었고 떼봐야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강대국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린 일이기 때문에 감히 세계 질서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한국은. 근데요. 윤석열이 한국이 국력이 크고 선진국으로 세계로부터 공인을 받고 이래 되니까 상당히 힘이 생긴 거죠. 그런 어떤 덩치가 크든 거기에 맞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할 소리를 했는데 그 할 소리가 세계 질서와 관련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023년 4월 19일입니다.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중국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남중국해를 완전히 봉해를 암초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바다라고 우기고 이런 행태입니다. 그런 힘으로 현상을 바꾸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 일본 등과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이거는요, 한국이 반드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힘에 의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를 자국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한국은 망합니다. 왜? 물동이 전부 글로 가는데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해요. 우선 바로 에너지 고갈이 가버립니다. 석유 없이면 나라 굴러가요. 바로 죽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하고 손잡고든지 당연히 미국, 일본과 손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 혈로는 지켜내야 됩니다.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대만 해협 그쪽, 남중국해 대만 해협은. 그쪽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한국은요. 결사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는 우리가 덩치가 컸으니까 우리도 세계 질서에 대한 대중국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건 나는 윤석열이가 대단히 잘하고 적절한 멘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요, 최초로 세계 질서에 대한 당당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신기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중국이 화내는 건 당연하겠죠. 야, 이 한국이 말이야 약소국으로 받고 우리의 소국으로 받는데 이게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덤벼?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그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대만 문제를 불장난하면 다 죽을 것이다, 태워 죽인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격분을 했으면, 얼마나 뺑 돌았으면. 그런데 이런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나선 게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 사람 이재명 맞습니까? 아닙니다. 리짤밍입니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 보면요, 우선 철저하게 중국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드 배치 문제 있었죠. 그죠?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한국과 미국이 잘못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드 처리하겠다 그랬죠. 배치 처리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 국가 안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입장일까? 그래서 중국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입장일까? 한국이 중국 위협하지도 않았지만은 철저히 중국적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보복을 하는 걸 가지고 중국을 비판하거나 이런 건 거의 안 해요. 왜? 이런 중국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사드 보복을 하는 건 그냥 필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철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중국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양안 문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양안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국내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든 잡아먹든 집 부수든 달래든 그건 중국 문제야.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게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그죠? 중국이 대만을 삼키고 나면 한국은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대만 독립 문제도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대만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대만의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대만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죠? 공산주의 국가에 포괄되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미친놈 아이걸 한 5% 미친놈 아이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95% 사람은 공산주의 반대할 거예요. 공산당 지배도 반대하고 지배 반대하지. 그 공산당 전체주의가 어떤지는 중국이든 더 와닿을 거 아니에요. 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만의 입장에서 볼 것 같아.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유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죠. 그렇죠? 그건 곧 대만 독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걸 전부 양안 문제로 몰고 가보죠. 체제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국 중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중공의 관점입니다. 중공의 관점. 철저히 중공의 관점. 그래서 이런 입장은 대한민국이나 윤석열과 정반대의 입장이죠. 중공의 입장은. 그죠? 그런데 리짜이밍은 중국 공산당과 100% 일치한다.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그럼 중국이 지금 그 문제다 이 얘기죠. 그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너가 그걸 시도하면 우리는 맞겠다 이 얘기죠.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무게가 그래요. 그러자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측 입장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다. 대만 문제도 중국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 집적됐냐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리짜이밍은요. 중국 공산당과 100%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싱하이밍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걸 남조선 전국에 생중계하도록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얘기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사전에 각본이 다 짜여졌다고 봐요. 자, 이러한
이재명의 말과 행동에는 극단적 이율 배반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자타가 전도돼 있어요. 나와 남이 전도돼 있어요. 이 사람 한국인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중공인이에요. 미짜이밍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은요. 중국, 다시 말해서 중공의 주체성과 자율성은요. 100%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식이니까 200% 존중해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 문제이고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윤석열의 이 힘에 의한 현상병을 반대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집적거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하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국의 대통령을. 한국의 주체성, 자율성을 반면에 한국의 주체성, 자율성은 깡그리 부정해요. 중국이 전근대적인 대국짓을 너무 많이 하죠. 이 종주국 행세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칭 대국이 뭐예요? 미국이 우리 스스로를 대국이라 그럽니까? 이건 너무 전근대적인 이 빨갱이 집단이에요. 빨갱이가 근대성은 가져야 되는데 근대성도 없어요. 중국 빨갱이들은. 중화주의니까. 이 중국의 대국짓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재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 강섭, 강압, 배팅을 어떻게 하느니, 그 다음에 위협, 타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문화 강탈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김치, 한복 등등. 이거에서 더해서 비판, 반대, 거부하는 대신에 싱하이밍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따까리 노릇을 했다. 자, 이제 이재명의 정체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중화주의로 포장된, 중화주의라는 전근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중국 공산당을 떠받드는 중공 4대주의자다. 아니, 안 그러면 시진핑하고 그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재명의 사상을 보니까 중공하고 비슷해요. 중국이요. 중국 공산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계 사회가 뭐냐?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그래가지고 온포사회,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린 사회입니다. 온포사회는 말하자면 따뜻을 온, 그 다음에 배부를 포자, 그 다음에 소강, 작은 편안함. 소강사회라는 거는 이 개인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사는 사회.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유토피아가 뭐냐? 그게 대동사회입니다. 근데요, 이 대동사회는 망하는 길이고
반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에서는요, 이건 뭐 지금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지금 사회는요, 대동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기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대동사회, 이건요, 전체주의 사회예요. 대동사회를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동사회는 거의 사람이 비슷하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 가치는 없어야 돼요. 자유의 가치 있으면 평등해지겠어요? 그건 자유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란 가치가 절대화돼야 대동사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평등이라는 가치를 절대화할 수 있는 힘이 누구겠어요? 공산당이고 국가입니다. 절대 국가가 아니면 대동사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대동사회라는 거는, 대동사회가 이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그런 이름이지만은 실제로 그 뒷면은 뭐냐 하면 전체주의입니다. 이건요, 망하는 길이에요. 100%. 이건 안 망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 인간의 그죠? 자유를 박탈하고 개인성을 박탈하고 짓밟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꿈꾸는 세상은 또 뭐냐? 대동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충 짚어보니까 이래요. 첫째로 억강부약을 하겠다. 이건요, 얼른 들으면 대단히 좋은 말 같죠? 있는 놈들 팔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팔 부르가지고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자들한테 그걸 나눠주겠다 얘기입니다. 억강부약의 핵심은. 그러면은요, 그 사회 절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핵심은요, 억강부약이 아니고 공정한 룰과 공정한 집행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한 판결. 이거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한 거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첫째예요.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룰을 벗어난 사람을 뭐 감옥에 보내고 뭘 해도 좋지만은, 감옥에 안 가는 사람, 이 능력이 있어가 돈 많이 번다고 출세했다고 그 사람들 에게 팔을 비틀고 고통을 주면 되는 겁니까? 그건 미친 나라예요. 억강부약은 잘못된 모토입니다. 그 다음에 억강부약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월급을 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집도 주자. 국가에서 또 대출도 공짜로 기본적으로 해주자. 그래 되면요, 그 사회요, 생산성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동세상으로 가자는 건데, 이 대동사상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인화 사회와는, 개인화로 가는 이 세계사의 흐름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건 전체주의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제1당 대표였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반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득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거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들 이 타이밍에 대결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리짜이밍이 승리하는 거고, 이재명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